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1976선에, 코스닥은 0.64%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4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증시가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저 CJ ENM을 갖고 있거든요. 네, CJENM을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거 36,000원에 네, 36,000원에 25%를 갖고 있어요. 25%를 갖고 계세요. 예, 예. 언제 예. 매수하셨어요? 그 조금 됐어요. 네, 그러고 그게 좀 약간 분할 매수를 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네요. 그게 좀 내려가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예, 내가 보기에는 선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될지 예, 궁금하신 예, 거세요? 지금이라도 네, 뭐 손절매를 해가지고 예. 딴 걸 뭐 주도주를 가든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네, 현재 CJENM은 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 손해가 좀 크세요. 예, 예, 예. 그래도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예. 저희가 그 점 좀 유념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홍희진 잘 좀 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홍희진 팀장님이 손절가와 또 목표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주가가 실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사업부 자체가 4개로 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 방송,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보이스 코리아도 그렇고 코미디 빅리그,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방송을 CJ ENM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사업, 그 다음에 공연 부분, 그러니까 공연 티켓 같은 거를 이제 티켓 같은 경우를 지금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화 제작, 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총 4가지가 있는데,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게임과 지금 방송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방송이 가장 좀 크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제작비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투자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률이나 사람들의 반응들은 상당히 좀 좋은데, 지금 모처럼, 그러니까 시청률은 좋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광고 단가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ENM 같은 경우도 종편 채널보다도 광고 단가가 더 싸다고 하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키높이가 좀 맞춰줘야만,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좀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줘야만 주가 상승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영화 투자, 영화 제작이라든지 영화 투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아무래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 4월 올라 저점 찍었죠. 근데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뭐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지금 저항대가 61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21선, 단기적으로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6,000원 이탈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4% 정도의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4% 정도 손절가 26,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잡으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차트 좀 크게 보시면은
뭐냐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권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올해 2월 달까지 3만 원대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그 구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박스권이 1차적인 저항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절반의 비중을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 26,000원 손절가를 좀 잡고 당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25%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하셨다가 흐름이 진짜 안 좋아지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좋고 앞으로의 기대감 좀 더 있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가져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는지요? 아, 예, 인천입니다. 인천이세요? 네네. 인천도 날씨가 뭐 따뜻하죠? 네네, 네, 좋아요. 좀 바닷바람이 불긴 하지만 좀 따뜻할 것 같고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은데 종목 어떤 좋은 거 가지고 계세요? 예,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컴택 시스템 문의 네, 드리려고요. 콤텍 시스템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51원에, 네, 1151원에 예, 매수했고요. 예. 70%요. 70%요. 예. 네, 어떤- 들어가자마자 많이 떨어져서 아, 좀 그러셨어요.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예.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저기 3일 전에 했고요. 네, 예, 조금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 네, 테마주인 것 같다가 살짝 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3일 전에 매수하셨고 좀 테마주여서 저평가된 것 같아서 좀 수익을 네, 보시려고 네. 들어가셨는데 현재는 조금 많이 밀려나고 있어요. 네네. 네. 보통 테마주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 조금 많은 편이에요. 많으세요? 예. 네,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시면 뭐 정치 테마주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저희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이걸 들고 가도 되는지 예. 지금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10%가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7%가 좀 넘었는데 네. 이거를 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고 싶은데 네. 괜찮을런지. 네. 7.5% 정도의 손해를 보고 계신데 이걸 좀 더 네네.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한 달 네네. 정도만 가져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유념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테마주인데요. 접근 어떻게 될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고 한 달 정도 가져가도 될지 그 점도 유념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 저도 조금은 생소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너무나 좀 생소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한 330밖에 안 되는 상당히 스몰캡 회사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회사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회사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금융 솔루션, IT 서비스, IPT 솔루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금융 솔루션 같은 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현금 입출금기라든지, 그리고 은행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하는 회사 같은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컴텍 시스템보다 효성 ITX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한국전자금리, 한국사이버결제가 탑픽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어떤 테마를 말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테마를 보시고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회사 내용을 지금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쉬운 게 현금 입출금기겠죠. 입출금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업의 어떤 실적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에 적자에서 겨우 이렇게 흑자 전환하고 나온 뒤에도 실적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3월 1분기 아니면 2분기 때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회사 내용이란지 그리고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차트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잘 아시는 분한테 기업 내용을 좀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이 1250원, 1200원, 1150원, 고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점도 낮아지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건 지금 추세가 아래쪽으로 꺾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음봉이 계속 더 많이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등이 나올 때 그만큼 빠져나가는 세력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이전과 같은 이런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봉보다는 어쨌든 캔들이 음봉이 더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온 세력이 많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어쨌든 이 추세가 위쪽으로 그 어떻게 돌파할 만한 그 방금 말씀하셨던 테마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요 정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대를, 일단은 950원 이상 가격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가져가시라고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1,000원대 다시 한번 원래 쪽 보시고 원래 쪽에서 1,000원 이하 가격대로 밀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매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접근하실 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NC소프트, 매수가는 28만 원, 비중은 60% 가지고 계신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득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홍 팀장님이 한번 네네. 짚어주시죠. 네,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시죠.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냐, 증권사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실적 우려감 1분기에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괜찮아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괜찮은데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수급 악화의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금 민감하게 반영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던 원인 자체,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뭐 꾸준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 이유 자체는 기대감이죠. 뭐 최근에 뭐 아이폰이나 삼성의 뭐 갤럭시 S가 지금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처럼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작이 나와야만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블러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1년이나 지금 출시가 연기가 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신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신 게임에 대한 일단 기대감 역시 좀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쌍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이 지금 높아진 상태죠. 지금 이 부분과 현재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32만 원대 가격을 안착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쌍봉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지지선이 어디서 구축이 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선이 29만 원 선, 그러니까 29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1차적인 지지선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탈이 될지 말지는 조금 더 오늘 오후장에 보시면서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오후장에서도 만약에 현재와 같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절반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음 주에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현재 30만 5천 원이죠. 가격대 30만 5천 원에 대한 오후장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절반의 비중을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밑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량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31만 5천 원 이상권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30만 5천 원 이탈 시는 절반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32만 원, 31만 5천 원에서 32만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만약 오늘 절반 매도하셨는데 나머지 물량 자체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29만 5천 원에 좀 마지노선으로 좀 잡고 29만 5천 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면 나머지 50% 물량도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서 29만 5천 원 손절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401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셀트리온,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30%인데요. 언제쯤 회복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요즘에 힘을 못 살리고 있는데요. 주가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풀어주시죠. 네, 예.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두 가지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이전에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바이오가 부각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자체적인 문제인데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큰 어떤 큰 폭의 그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실적 부풀리게 되는 그런 의혹이 아직까지 조금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됐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현재 좋지 않다는 부분도 조금 그 악재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코스닥 대비해서 셀트리온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조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연 이틀 동안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45,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잘 버텼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이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38,000원인데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이 34,000원과 그리고 38,000원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요.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서 3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수급. 일단은 요 34,000원 요거 34,000원 요 가격대에 지켜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1차적으로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서 34,000원 요거 지켜준지 요것만 보시고 1차적으로 대응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세워보신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좀 목소리에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호남석입니다. 호남석유요. 오늘 참 네.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가슴이 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좀 진정하시고 매수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33만 3,200원 정도. 33만 3,200원이요. 네. 비중은 걱정됩니다만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한 50% 정도입니다. 50%요. 많이 들고 계시네요. 오늘 호남석유가 7%, 7.7%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예. 지금이라도 예, 떨어야 하려나 월요일 날 또 빠질까 싶어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예. 또 빠질까 싶어서 지금 두렵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아니면 하락하면 그냥-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예. 하고 월요일에 다시 잡아야 되나. 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지금. 그 점이 가장 걱정되세요. 목소리가 네. 많이 다운되셔가지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 네. 석유주, 화학주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1분기 어닝 쇼크와 또 이래저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점 좀 유념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걱정이 참 많으세요. 네. 홍 팀장님이 좀 네. 확실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급락이 좀 나오죠. 아무래도 하락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화학주의 급락이죠. 지금 오늘 보시면은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죠. 760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1,400억이 지금 기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LG화학과 호남석유 두 종목에 대한 지금 편중 매도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의 1분기 실적 자체도 워낙 눈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어닝 쇼크까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뭐 29만 원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29만 원 이탈하고 나서 28만 원이 아무래도 지켜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그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드는 상품값은 동반 상승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유로존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런 그 약세, 그러니까 지금 실적 악화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50% 갖고 계시지만은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0% 이상의 지금 손실이 좀 낮은 상태인데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모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그 정도의 손실은 그 이상의 손실을 보신 분들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손실을 좀 감내하시고 나서 절반의 비중 이상 한 60% 내지 70% 정도 갖고 계신 비중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바닥을 좀 더 다져줄 때 그때는 좀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락할 때는 좀 급락이 나오지만 회복할 때는 좀 반등도 굉장히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고 현재로서는 70%에 대한 비중을 일단은 좀 매도 전략으로 좀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은 경기가 개선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품값이 굉장히 좀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상품값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겠죠.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 나중에 바닥을 확실히 잡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지금 손실 보신 거 이상의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로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하는 전략 세우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8466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역시 화학주입니다. LG화학. 반면에 이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해도 될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화학주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네.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은 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네. 제가 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제가 그려가면서 그 HTS를 보면서 제가 그려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4분기 실적이 LG화학이 5천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화학주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됐던 그 모멘텀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조금 너무 우스운 얘기 같고, 화학주들이 일단 바닥 다지면서 LG화학 같은 경우 6천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바닥을 지난 4분기 때 잡고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뭐 때문에 빠집니까? 6천억이 아니라 4,595억 원 기록했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화학업종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그 화학업종들이 실적의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절대 요 종목은 추세적으로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으실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다면은 앞으로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순수하게 어떤 그 기술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탈 그리고 업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을 조금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또 하면 안 되냐면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면은 지금 현재 LG화학의 수급인데, 자, 수급 보게 되면은 기관도 물론 9만 1,000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13만 주 팔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파는데 굳이 오늘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추세는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실적 안 나오고, 대형주 같은 경우 실적 안 나오면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접근할 시기가 아니고, 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자, 1차적으로 하락 왔죠. 그리고 13만 원 지지받고 40만 원가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밀리죠. 어떻게 본다면은 30만 원 가격대 못 지키면은 N자형으로 현재 다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구간이 아니고 방금 월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30만 원 가격대 요거 적어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시점이 왔을 때 좀 저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너무 좀 이르니까 일단 그 좀만 뒤늦게 좀만 천천히 사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돌아올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본다면은 실적에 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발생할 때까지는 조금 화학주는 어렵다. 요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았다가 30만 원, 일단 가격대는 30만 원 지켜주는 거 보고 그때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화학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 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며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페네타 장관은 분명히 지원은 있었다며 중국은 북한이 외교적 교섭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SK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 총 24개국 47개 외국 회사에서 자국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오는 5월 30일 실시하는 입찰에는 모두 100억 배럴에 해당하는 7개 유전과 290억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스전 5개소가 나옵니다. 후세인 알 샤르히트니 부총리는 2014억 배럴의 배럴 외 추가로 1,430억 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됐다며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무상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또 우리투자증권의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으로 오늘 30일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 6개월 동안 3개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